안녕하세요.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. 자, 시장이 고점이다 보니까 또 ETF 투자하시더라도 약간 또 파킹 통장 느낌으로 MLF 쪽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, 두 달 동안 잠시 시장에서 쉬실 분들 7% 확정 금리로 500만 원까지 두 달 동안 가입 가능하거든요.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 ISA는 제가 지난 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2천만 원씩 한도가 늘어납니다. 안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연금 무한으로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2천만 원 한도가 증가되는 거고요.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혜택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2천만 원 넣고 500만 원 수익, 뭐 한 30%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 500만 원에 대해서 15.4% 75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될 거고요. 심지어 떼고 들어옵니다. SA 계좌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되면은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, 그리고 15.4%가 아니라 9.9% 99,000원입니다. 무슨 홈쇼핑 가격 같은데요. 심지어 과세 이연되니까요.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. 앞으로 금액을 더 많이 벌게 되면은 이 한도는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질 거니까 무조건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거고. 자꾸 RP라고 치면 깨라고 바뀌어서 RP거든요. 자, 500만 원 7%, 그리고 두 달 동안만 가입하니까 7%가 1년 동안은 아니에요. 60일 동안 단거리 완주인데, 파킹 통장으로 잠깐 이제 주식에서 좀 빠져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중개형이니까 증권사에서 ISA를 만들게 되면은 다 중개형이 될 거고요. ISA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. 그래서 RP도 ISA에서 가입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기간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도 소진할 경우에 뭐 없다라고 합니다. 중개형 ISA를 보유한 전 고객이고요. 중요한 사항은 온라인 특판 RP거든요. 이제 보통 RP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증권사가 보증해주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에요. 금리가 단기적으로 프로모션 형태로 나왔다. 1인당 한도는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. 두 달 끝나고는 자동으로 그때 이율로 재투자되는 거고요. 모바일로 혹은 뭐 지점 방문하면 가입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. 이 RP는 증권사가 보증해 주거든요. 그래서 CMA 한 형태로 RP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, 특판 형태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두 달 동안 약정하면은 그때의 이율로 정산해서 다시 큰 금액을 주겠다라는 거죠. 제가 옛날에 많이 하던 거라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. 조건들이 보통 있거든요. 친한 옛날 건데요. 특판 RP, 외화 RP 이렇게 되면은 나이도 조건이 있고, 임직원도 안 되고, 뭐 외국인도 안 되고, 법인도 안 되고, 다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심지어 최초 계좌만 되고,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거든요.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중개형 ISA 계좌만 있으면은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. 뭐 광고 이런 거 아니고 제가 할 거니까 한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세금은 15.4% 냅니다만 과세 이연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내용 이해가 되실 것 같고, 일단은 16년 3월 달에 출시가 된 다음에 이 ISA의 운영 기간이 영구화 되었으니까 무조건 하셔야 된다. 무조건. 심지어 세금을 내보면요, 그때 할 걸 늦습니다. 당장 지금이라도 ISA 안에다가 ETF를 넣고 RP를 넣고 주식을 넣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여기 정리해놨는데요. 손익을 통산한다라는 거, 플러스 난 것과 마이너스 난 것. 보통의 일반 계좌에서는 플러스 난 것에 세금을 때리고 마이너스 난 것은 그냥 무시하거든요. 근데 얘 두 개를 합쳐가지고 조금 내가 진짜로 돈 번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뗀다라는 것이 통산이라는 개념인 겁니다. 소득에 따라서 200만 원이냐 400만 원이냐 비과세까지 해주고요. 그 초과되는 부분은 9.9%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라는 거. 소득 요건은 15세 이상이면은 소득이 있으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일임형과 신탁형을 하시면 안 돼요. 무조건 증권사에서 중개형으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9,000원에 산 거가 1,800원이 돼서 1,800원의 이득이 생겼고요. 심지어 배당까지 10%를 받았다. 배당금까지. 일반 계좌에서는 일단 가격 차익에 대해서 보유기간 과세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세금만 보게 되면은 15.4% 과세됩니다. 200원 세금 내고, 이제 이게 10만 원, 100만 원, 1,000만 원, 1억이면은 0000 붙는 거예요. 차이가 엄청 커질 겁니다. 배당에 대해서도 900원 배당 받은 것에 대해서 15.4%를 무조건 떼야 되기 때문에 이게 0000 붙는 거거든요. 그리고 ISA 계좌에서는 내 소득 금액에 따라서 200만 원, 400만 원 비과세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9.9%만 내는 거예요. 참고하시고, 그리고 최대 공제는 400만 원 비과세에다가 5.5%, 15.4 대 9.9니까
이렇게 차이가 발생한다. 계속해서 5%씩 버는 거예요. 연금계좌도 잠깐 짚고 넘어가게 되면 가격 차익에 대해서 과세 이연입니다. 비과세는 아니고 사실 과세 이연인 건데 55세 이후에 15.4, 9.9 아니라 3.3에서 5.5%만 세금을 뗀다라는 거, 그리고 영구 무한으로 연금 수령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하게 되면 4.4%로만 세금을 떼게 됩니다. 참고하시고요. 되게 내용이 괜찮죠. 요거 두 개의 계좌는 제가 보기엔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데, 연금 계좌는 아무래도 이 55세, 저도 금방 55세 될 것 같은데 2030들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지만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유리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또 중요한 포인트,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적금, 공모펀드, ELS, 주식도 가능합니다. ISA에서는요. 그래서 통산할 때 주식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ETF도 가능하고요. RP가 가능하다라는 거 방금 보셨죠? 인버스 레버리지 ETF 가능합니다. 근데 직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. ISA 계좌고요. 종합과세자 불가능합니다. 미납분 2월 가능. 만들어 놓기만 하면요. 25년에 만들어 놓기만 했으면 2천만 원. 지금 만들어 놓으면 2천만 원. 또 27년에 2천만 원. 이렇게 3년 동안 보유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 된다라는 거. 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고요. 그리고 서민형이 아닌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비과세 됩니다. 요 기준도 한번 보시고요. 통산된다라는 개념,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분 부분에서 통산 없습니다. 200만 원과 100만 원 번 거,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요. 그리고 얘는 손실 100만 원, 수익 100만 원이면 요걸 통산해줘서 없애줘요. 그러면서 200만 원에 대해서 심지어 20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. 전액 비과세 됩니다. 세금 안 내는 거예요.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ISA에서 연금으로 넘길 수 있는 그 콤보까지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연금 보면 가입 대상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. 한도도 1,800만 원까지에다가 여기 만기 전환된 금액을 넘길 수 있다라는 거. 세액공제 중요하죠. 600만 원의 개인연금, IRP에 300만 원, 그 다음에 ISA 전환 금액에다가 10%까지 맥스 3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니까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데, 이걸 내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나중에 넘긴다라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.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만, 이게 꼭 은퇴를 저처럼 하지 않더라도 하다 보면은 그 복리 효과, 그리고 과세 이연 효과, 그리고 세금을 실제로 내야 되는데 안 낼 때 그 기분, 솔직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거든요. 근데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막상 실행 안 합니다. 그리고 해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. 만약에 정말 급하면 해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중도 인출에 대한 페널티는, IRP는 좀 힘들어요. 그렇지만 개인연금이나 ISA에서는 사실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담보대출도 연금에서는 가능하거든요.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, 연 7%로 2개월 동안만 가입 가능한 형태니까 1년 동안 아닙니다. 그래서 내용 보면은 잠깐 동안 주식에서 좀 빠져나와 계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추천 포트 뭐 안 바뀌고 1년째 유지하고 있거든요. 빅테크 탑7 플러스로서 공격할 수 있는 포트 비중을 최대한 늘려놓고요. 나머지 배당 그리고 성장까지도 챙겨가면서, 일부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 정도는 빼서 요 ISA에서 가입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대신 요건으로 옮겨야 되는, 혹은 새로 가입하실 때 대신 요건으로 가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지만,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쓰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이벤트에 떠가지고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봤습니다. 이 투자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우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부자 되는데 초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